뭐 엔비디아나 뭐 SK하이닉스에서 하고 있는 가격 정책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아직 뭐 박스권 이탈이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고, 삼성전자가 테슬라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계약, 그 다음에 AMD의 3나노 이하 파운드리 공급 계약 나온 거,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테슬라가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요 공급 계약 체결한 게 실적이 반영되면 저는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삼성전자 드라이빙 거셔도 된다. 난 손절을 절대 못한다고 했을 때는 SK하이닉스 쪽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굳이 근데 제가 오늘 탑픽으로 준비한 종목은 손절을 못하신 분들도 1주나 2주 안에 수익이 안 나더라도 보유계약 조금 더 늘리면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현호 팀장님 오늘 오셨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하이닉스가 잘 가다가 조금 쉬니까 삼성전자가 가는 듯 했는데 네. 이제 뭐 둘 다 비리비리하네요. 네? 반도체가. 사실은 이제 실적 기반으로 저는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가 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안타까운 게 매크로 변수에 장사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향을 받죠. 그래서 네. 글로벌 리서치들이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제 보편 관세에서 품목 관세까지 추가를 하면서 그에 따른 영향력이 좀 부과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수치랑 변동성을 봤을 때는 약간 국내 이슈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은 네. 뉴스를 나열을 해드리면서 퍼센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면 여기다 좀 비중을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변수, 이제 뭐 글로벌 리서치가 반도체 수요가 좀 감소할 거다, 관세 위협에 따라서 뭐 HBM이나 뭐 GPU 수요가 뭐 감소할 거다, 이런 뉴스가 한 40%. 그다음에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약세를 보이는 거 있어요. 저는 60% 생각 같아서는 퍼센트를 조금 더 많이 주고 싶은데 60% 정도 아무래도 대주 양도세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네. 있고, 저는 그건 반도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하루에도 대주 양도세로 검색을 하루에 1시간 단위로 하고 있으면, 근데 네. 뉴스가 1시간 단위로 나오는데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건 제가 저번 주 목금인가에 화요일쯤에 이 대주수 양도세에 대한 윤곽이 나온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도 또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확인했을 때는 여전히 약간 좀 여당 측에서나 어떤 기재부에서나 조금 아직까지는 고민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 2주, 3주간의 시장을 봤을 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전기전자, 반도체에 강하게 매수를 했던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력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행히도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나 그 다음에 이 관세 나왔을 때 엔비디아나 SK하이닉스에서 하고 있는 가격 정책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아직 박스권 이탈이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고, 오늘 당장은 기회가 아니더라도 이 편집본이 올라오는 날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외부적인 변수하고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내부적인 요인은 뭐가 있나 싶었더니 이제 대주주 양도세 얘기를 말씀하셨고요. 전 종목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반도체 업황으로만 다시 들어가게 되면 글쎄 뭐부터 얘기할까? 일단 뭐 업황, 관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뭐 업황만 보면 뭐 AI를 필두로 한 수요 자체나 이런 건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네, 수요가 실제로 감소하는지는 봐야겠지만 저는 글로벌 리서치 애들이 좀 의견들이 많이 좀 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예전에 작년 하반기에 반도체 겨울이 온다 제대로 틀렸고, 네. 지금도 HBM 반도체 수요가 조금 감소할 거다, 그다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SK하이닉스가 아닌 다른 HBM으로 다변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아예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지만 무시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작년에 반도체 겨울 틀렸으니까 이번 틀릴 거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최근에 마이크론 기세가 좀 굉장히 좀 등등하기 때문에 그런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인텔도 미국 정부가 밀어주는 분위기고 그죠? 네. 엔비디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글로벌 리서치에서 HBM 가격이 상승보다 조금 둔화가 될 거다. 그다음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지금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거의 90%, 85% 넘는 HBM을 납품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50%까지 비중을 낮출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앉는 순간에 엔비디아 측에서
이 SK하이닉스가 납품하고 있는 HBM3 12단 이상 제품이랑 HBM4가 조금 비싸다. 뭐 삼성전자랑 뭐 마이크론 우리 퀄테스트만 통과하면 받아줄 의향이 있다. 이것까지 제가 확인하고 들었으면은 요건 진짜다라고 보고 있겠지만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엔비디아에 들어갈 수 있는 HBM4 같은 경우는 HS3E보다 70% 넘는 가격을 올리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날도 사실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사실 삼성전자, SKS 수급돈 잘 보면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온 지가 3거리 넘었고 오늘 특히 외국인 순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뉴스가 사실은 지난주에 나온 겁니다. 지난주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은 요 가격 전이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예. 이 국내 내부 이슈를 보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저번 주 이 관세 300% 개별 뉴스가 금요일 오후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그래서 우리나라는 광복절로 휴장이었는데 목요일 같은 경우 우리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 이 뉴스 나오면서 마이너스 1% 낙폭을 보여줬고 오늘 뉴욕 시장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뉴스를 보고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으면 동일하게 크게 관여치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에 비해서 조금 더 낙폭을 기록했고 그에 따른 주로 매도세를 보여준 투자가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긍정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되 아마 편집본이 올라가고 났을 때는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세제 개편에 대한 뉴스가 조금 불투명해졌지만 원래 저는 화요일로 알고 있었는데 불투명해졌고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뭐 의사록 공개라든가 아니면 잭슨 홀 미팅에서 제롬8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됐을 때는 그날 이후로 좀 바닥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으니까 저는 이 편집본을 확인하신 그 상황에서 너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인텔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좋은 모습 보여주었는데 내막이 파악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뭐 우리가 하나오션이라든가 조선이랑 방산 이런 기업들 잘 보면은 공기업은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최대 주주인데 보통 우리가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최대 주주인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미국 정부가 인텔의 지분을 10% 차지하겠다. 저는 온전히 사겠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분 투자를 하나보다라고 했었는데 정확히 열어보니까 인텔한테 세액 공제를 해줬거나 보조금을 지원했던 금액들을 이제 지분으로 전환한다. 저는 이런 개념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텔이 유상증자 하나, 뭐 교환사채나 전환사채 발행하면은 이걸 참여하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올 거다라고 판단해서 잘 보니까 그냥 이미 투자된 거를 돌린다라고 해가지고 처음 보는 거죠. 다 뭐 중국에 반도체 투자하려면 매출의 15% 정부한테 내놓으라는 건 뭐 옛날에 봤나요? 다 처음 보는 짓거리들이죠, 그죠? 네,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오면서 처음 봤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됐을 때는 하고 저는 뭐 우리 방송이 저는 뭐 미국 증시 투자하겠다고 하시면 저는 사실 인텔 사겠다고 안 말려드리지만 뭐 엔비디아나 TSMC를 좋게 보고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었고 국내 시장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좋다라고 하니까 인텔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인텔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인텔이 잘 됐을 때는 뭐 삼성전자한테 조금 난처한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세 뭐 때리겠다는 거는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반도체 관세 얘기를 한번 꺼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 기업들 다들 긴장하고 주가도 빠졌다가 미국에 공장 있고 투자하는 업체는 대상에서 빠진다. 우린 빠진다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반도체 관세 얘기 나오니까 그걸 알고 있는데도 또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네요. 이게 완전히 자본시장에 따른 증권 전문가 입장이냐 약간 애국심을 갖고 있는 국민의 입장이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 자본시장에 약간 찌들어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합리한 조건이 있으면 약간 못 이기는 척 뭐 이게 투자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뭐 거래를 조금 제한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 HBM 약간 이게 진실인지는 아니겠지만 일부러 HBM 개발에 늦춰지는 걸 빌미로 우리 좀 다음에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줄 알았는데 막 정의성 회장도 가시고 뭐 이재용 회장도 가시고 막 테일러 공장에 막 투자하고 막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런 뉴스 나왔을 때는 미국이라는 시장이 정말 포기하기는 어려운 시장인가 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100%, 300%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와 정말 쉽지 않겠다. 가격 전이가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급 동향은 어차피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엔비디아랑 AMD가 기꺼이 15% 내놓겠다고 했었고 불확실성 제거가 됐었고 저는 이런 질문도 받아봤거든요. 이번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반도체 품목과세 몇 % 나올 거 같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사실 뭐 100에서 150%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한 70에서 80%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SK스가 HBM4 가격을 70% 올린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투자분들께서는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오히려 매도를 하기보다는 세제 개편안을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매수의 기회를 삼아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주춤주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볼 텐데요. 역시나 최근의 기세는 삼성전자 쪽이고 뉴스 모멘텀이나 이런 것도 보면 삼성전자 쪽의 뉴스가 더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노조 이야기, 노조는 사실 뭐 삼성 이야기도 나오고 SK도 나오고 철강 쪽도 나오고 있고 아니 뭐 현대차 이쪽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노조 뉴스가 나오더라도 해당 종목 자체의 움직임에는 나쁜 모습 안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 때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뉴스들은 종종 봤어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더블 지금 반도체 시간인데 어차피 네. 휴대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이 폴더블 폰이 미국에서 애플의 점유율을 뺏고 있다라는 뉴스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예. 삼성전자 실적을 휴대폰이 좀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 이런 뉴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애플이 폴더블 폰을 만들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저번 녹화에서 휴대폰 부품주 말씀드렸었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고가 줄었다라는 뉴스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어제 기준이네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월요일날 나온 뉴스인데 2026년에 HBM 성장률이 105%이면서 영업이익이 전망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냥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가급적 이런 기대감을 준 뉴스가 아예 실적이 안 나왔던 섹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미 실적이 나왔던 섹터가 더 잘할 것 같다라고 본 뉴스는 그럼 이 기업이 그를 바탕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걸 보고 나서 긍정적으로 보겠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테슬라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계약, 그다음에 AMD의 3나노 이하 파운드리 공급 계약 나온 거, 그다음에 이번에 또 테슬라가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이제 이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OLED 수주 계약까지 줄 거다라고 보이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 금액이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실적 반영이 언제 될 거다라고는 모르겠지만 계약 기간이 2033년이니까 8년 22.3조 원을 나누기 8로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2조 대인데 이게 삼성전자 기록을 하고 있는 매출의 약 7%, 8%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3분기에 요 공급 계약 체결한 게 실적이 반영되면 저는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삼성전자 드라이빙 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 이전까지는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저는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모아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한 저번 달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초반부터 한 2달 전까지는 삼성전자는 거의 좀 배제하다시피 였고 거의 뭐 7월부터 6월 7월 SK하이닉스는 모아가는 관점이고 삼성전자는 매매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우려했던 게 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길 바라고 지금도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고 제가 좀 수정할지언정 여전히 전 투자 스탠스는 변화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SK하이닉스가 이런 우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지지와 이탈 없이 12개월 선행포가 6점대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SK하이닉스를 긍정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엔비디아 컨콜 나왔을 때 혹시라도 이 SK하이닉스한테 위해를 주는 그런 발언이 나왔을 때는 투자 전략을 좀 수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전은 매매 관점이고 SK닉스는 모아가자는 거니까 어쨌든 하이닉스를 더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의견이네요. 지금 시점에서. 그렇죠. 내가 만약에 동일 기간으로 매매를 했을 때 수익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삼성전자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틀렸을 때 평가 손실로 들고 가는 것도 힘들고 난 손절을 절대 못한다고 했을 때는 SK하이닉스 쪽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늘 탑픽은 제가 삼성전자 쪽을 준비를 해왔지만 네.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중에서도 모아갔을 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두 종목 붙여둘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눈여겨볼 종목들은 역시나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소부장들? 근데 오늘 개장 초반에는 확실히 강했다가 점심시간 전후로는 약간 SK하이닉스 밸류체인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점심시간 지나면서 정규장 마감까지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 쪽으로 갔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탑픽은 만약에 매수해서 1주나 2주 보유해서 익절하면 되고 손절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SK하이닉스 밸류체인 굳이 근데 제가 오늘 탑픽으로 준비한 종목은 손절을 못하신 분들도 1주나 2주 안에 수익이 안 나더라도 보유기가 조금 더 늘리면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뭔데 어떤 기업인데 그래서? 네, 우선 제가 관심 종목으로는 원익 IPS랑 네. SNS텍, 테스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 뭐 테스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반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SNS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주력이지만 약간 TSMC 매출도 있다. 그다음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뭐 SK하이닉스 일부 매출도 있지만 70% 이상이 삼성전자 매출이고 삼성전자 2대 주주다라고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을 제가 강하게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개장 초반에는 수급이 괜찮았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확인됐어요. 근데 점심시간 이후로 약간 이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수급을 빼앗기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단단하게 이 종목들은 2주 이상 모아가는 관점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 한미반도체랑 PSK홀딩스. 그다음에 제가 오늘 탑픽으로 소개를 드릴 종목은 오로스테크놀로지입니다. 하나씩 좀 소개를 드리면 원익 IPS랑 SNS텍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변동성 큰 종목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원익 IPS는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SNS텍은 언급을 못 드렸더라고요. 그다음에 테스는 정말 오랜만에 소개를 드린 종목입니다. 테스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장비이면서도 태양광 관련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2018년, 2019년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종목인데 태양광 관련 종목이다 보니까 뭐 2020년, 2021년에 적자가 나왔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테스가 시세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좋았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 2022년 흑자 전환했고 2023년에 이어서 2024년까지도 3년 넘게 호실적을 발표했고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되 탑픽으로 말씀 못 드린 이유가 시세가 나왔기 때문. 그래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사실 원익 IPS, SNS텍, 테스 모두 다 좋은 종목이지만 시세가 나와서 탈락했다. 근데 오늘 공통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한미반도체랑 PSK홀딩스를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한미반도체 모르신 분 안 계실 거고 PSK홀딩스 같은 경우도 후공정 장비, SK하이닉스 관련해서는 후공정 장비 실적 잘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아가시자라고 보고 있고 소외받고 있다가 유심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STI랑 오로스테크놀로지인데 이 두 종목 중에서 오늘 STI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와서 아웃됐고 오로스테크놀로지가 오늘 수급이 좋아서 관심 있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HBM 같은 경우 이제 첨단 섬단 공정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 고난이도의 공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일반 가공을 하더라도 일반 절삭 공구 이용하다가 더 첨단 공정을 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착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노광 공정에서도 일반 노광 공정이 아니고 EUV를 이런 극자외선을 이용한 노광 공정 장비를 했을 때 그런 두께를 측정하는 MI, 메트롤로지 인스펙션.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공정 공부를 하면서도 그냥 웨이퍼 딱 놓고 잘 정 위치에 놨는지 보고 그냥 바로 노광 공정이나 식각 공정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줄 알았는데 HBM 같은 경우는 이 HBM도 층을 잘 쌓았는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로스테크놀로지가 만들고 있는 계측 장비가 그냥 웨이퍼를 딱 놔서 잘 놨는지 이걸 넘어서 HBM을 쌓고 잘 쌓았는지 정적이 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놓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정 장비에서는 국산화 선봉 위치에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로스테크놀로지 입장에서도 전공정에 대한 라인업을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오로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 연가 실적 괜찮은데 주가 수익률이 7이 안 되고
기술적 위치 괜찮은데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3개월 넘게 매수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1주나 2주 정도 보였을 때는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해서 오늘 탑픽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 관련해서 몇 종목을 쭉 언급해 주셨는데 그중에 어쨌든 한 종목 탑픽은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렇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유로 팀장님과 반도체 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